이번에는 목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봅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기술주 매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0.5% 하락해서 33,980. 나스닥은 1.25% 하락했습니다. 12,938, 13,000에서 떨어졌죠. S&P 500은 0.72% 하락, 4,300에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4,274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자제품들이 판매, 매출이 좀 떨어질 거다 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2.48% 하락, 2,970입니다. 그 인베스팅닷컴에 올려놓은 우리 국내 종목에서도 보면 최근 조회 종목 18개 종목이 올려져 있죠. 인베스팅닷컴에 중국 주식들도 한 10몇 개 올려 있지만 그거 빼고 미국 주식들은 한 48개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플 딱 한 종목만 상승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0.88% 상승해서 174달러.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82달러였어요. 이제 약 4% 정도 남았습니다. 대단한 애플입니다.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애플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보면 환율까지 움직이는 서학개미 올해도 15조 원 샀다. 해가 갈수록 점점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이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들이 당연히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순매수 금액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1.6조 원, 1조 6천억. 이 정도면 코스피의 무려 4분의 1 수준 가는 금액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의 이 영역이었습니다. 해외 주식 매수하는 것은, 거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직접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기본입니다. 필수 아이템입니다. 국내 종목을 매수하듯이 똑같이 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정말 좋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서학개미 보유 상위 10개 종목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1등 테슬라죠. 약 2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약 7조 원 두 번째. 그 다음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이 TQQQ. 그 다음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QQQ, SOXL, SPY. 이걸 함축한다 그러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거 다 합하면 미국 테크탑 10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직접 개별 종목으로 매수해도 되겠지만 달러로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미국 테크탑 10 가장 간단합니다. 이 종목들을 한꺼번에 다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거기에 여기 나와 있듯이 나스닥 100 QQQ, SPY, S&P 500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ETF, 서학개미 보유 상위 종목들 10개 종목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과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에 TQQQ, SOXL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죠. 이런 약사장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쌓아두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저는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퇴직한 분들도 이제 근로소득이 끊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레버리지 수익률이 좋다 그래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플에 베팅하는 월가, 버핏 2분기에만 390만 주 매수, 1분기에 약 6조 달러 매수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더 떨어지니까 2분기에 또 매수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분기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운용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죠. 이거를 넘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에게 분기말 이후에 45일 이내에 보유 종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애플 주식 390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6억 달러, 6조가 아니었죠. 6억 달러 상당 애플 이 주식을 사들인 지난 1분기.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2분기에 또 매수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에요. 현재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23억 달러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40%. 그 다음이 상위 5개 종목 중에 첫째가 애플,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 코카콜라, 또 쉐브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IB 투자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 애플을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아이폰과 컴퓨터 등 이 기기가 18억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플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 고객을 묶어두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지한 고객은 애플의 진정한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사업으로 인도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사업은 65% 이상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애플의 서비스 사업이 애플 뮤직, 애플 TV, 또 앱 판매와 최근 출시한 애플 기기 관리용 구독 서비스 이렇게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애플은 현금 보유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1920억 달러 그러면 2000억 달러죠. 2조, 20조, 200조, 260조 무려 삼성전자의 2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각종 연구개발, 자사주 매입, 또 M&A 회사들 사들이는 거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입니다. 지난 10년간도 100개 이상에 넘는 기업들을 사들였잖아요. 이렇게 애플의 목표 주가를 다들 올렸습니다. JP모건은 210달러로 목표가 가장 많이 올린 상태예요. 현재 6월 16일 그때 S&P 500, 나스닥 그때 바닥이었죠. 그때 130달러였어요. 지금 오늘 174달러, 두 달간에 무려 34% 상승. 174달러, 최고가가 올 초 1월 3일 날 182달러였습니다. 지금 4% 남았습니다. 세계 1등 주식입니다. 정말. 3대 지수가 장 초반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미국 소비 지표 예상을 좀 믿도록 했거든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 또 의류, 액세서리, 백화점 이런 데서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대신 온라인 판매, 잡화점에서는 소매 판매가 조금 늘었습니다. 또 미국의 7위 유통업체예요. 타깃, 어닝 쇼크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39센트의 주당 순이익 기록했어요. 39센트. 시장 예상치는 72센트. 완전히 그의 반토막이죠. 1년 전에 비해서 수익이 9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이 더 심각한 곳은 유럽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1%, 미국은 9.1%까지 올라갔었죠. 영국은 두 자리예요. 10.1%까지 상승했어요. G7 선진국 가운데서 처음 두 자릿수 이상 물가가 폭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 등의 여파에 에너지 요금이 상향 조정되면 앞으로 물가는 더 크게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쯤에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 직후에 보시면 알지만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원 이치로 떨어져서 1.25% 나스닥, 또 필반은 2.5% 가까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 7월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연준 의원들의 이 발언을 정리한 의사록이에요. 이 의사록,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9월에도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0.75죠. 빅 스텝 0.5%. 구체적 표현은 없지만은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 이러한 발언들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앞으로 계속 상방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향후 경제 성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 전개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이 연준 의사록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코로나 봉쇄 이런 악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중국 봉쇄는 공급망 혼선을 아주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미국 연준이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강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확실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0일, 21일이죠. 그때 회의에 0.5% 올리냐, 0.75% 올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0.75보다는 0.5%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4개 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상원유 1.8% 상승, 아직도 90달러 아래예요. 88.1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보면 그동안 잘 상승하다가 오늘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